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곳이었으며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꽤나 폐쇄적인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오래된 산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으스스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30여 년 전 한 가족이 그 집에 이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가족은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민들은 오싹한 비명, 소리가 집에서 들려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집에서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곳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또 다른 일부는 창 밖의 인형이 자기들을 따라온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소문에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우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담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그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모습의 친구들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겁내지 않고 한 바람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따라 들어가며 각각 다른 방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부서진 물건들로 어수선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한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한 방에 들어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열자 먼지가 날리며 매캐한 냄새가 났고 그 순간 다른 방에서 친구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지우가 급히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한 친구가 손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유아용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아주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섬뜩하게 변한 듯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것이 빛과 그림자의 장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형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함께 놀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며 끔찍한 괴성을 냈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마을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이후로 그 집은 아예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호기심 많던 나이들은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시 그 집에 관한 소문이 돌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그 장소를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도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오래전 사라진 가족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도시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힐끗거리며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가 항상 존재하는 듯한 그 압도적인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서 있으며 밤이 되면 옛날의 그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믿으려는 듯 그곳을 헐떡이며 지나쳐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은 여름 방학 중이다. 나는 대학교 2학년인 철수,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산골 의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되고 낡은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며 밤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겁을 먹었지만 호기심은 어쩔 수 없는 법.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그 폐가를 밤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어둠 속에서 더 음침해 보였고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정원은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며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철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벽장 안에서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비명 섞인 절규가 적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는 이곳에 있다. 어둠 속에 손짓을 조심하라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문구였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갑자기 철수가 비명을 질렀다. 뭔가 내 팔목을 잡았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내며 헤매다 겨우 손전등을 찾았다. 불을 켜자 철수의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강하게 잡은 것 같은 흔적이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폐가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일기장의 문구가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폐가에는 옛날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무속인이었고 그의 아들이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폐가에 머물러 있으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한다고 믿었다. 우리 일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더 머물지 않고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팔목에 붉은 자국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이번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되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밤이 되면 누군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손짓을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족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빈 집에서 불빛이 어른거린다는 소문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눈 젊은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문헌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텅 빈 집을 찾았고 낡고 삐걱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숲속처럼 조용했고 외부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먼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느닷없이 문이 스스로 닫히고 등잔불이 깜박거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우는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바닥은 그의 발걸음에 따라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침실. 오래된 가굿들이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얕은 잠에 빠져있던 지우는 갑자기 차가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옆에 누워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희미하게 형체를 가진 여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지훈은 방에서 뛰쳐나와 내려가려 했지만 층계참에서 또 다른 형체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형체는 이번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고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창문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형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지훈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6시, 마침내 밤이 끝났습니다. 그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그 사건을 잊고 연구에 매진하려 했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은 그 집은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일행은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 12시가 되자 집안 곳곳에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 서둘러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훈은 그 집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망한 가족은 그저 불행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내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하나둘씩 목숨을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어린 아들은 홀로 외로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형체들은 그 가족의 원혼이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결국 자신의 논문을 통해 그 집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리고 그곳의 영혼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는 그 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노력 덕분에 그 집은 이제 오래된 슬픔이 지워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